자, 파워풀한 정치 분석 시간 에너지타임 김진에너지 김진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특검 에너지. 네, 특검 에너지. 그래서 특검 질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란 특검부터요. 네. 윤석열 그냥 바로 구속 기소해 버렸습니다. 이 검찰 특검의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히려 끌지 않고. 왜냐면 구질구질하게 나오는 윤석열을 계속해서 나왔다가는 점점 더 더러워만 집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제대로 이번에 이제 4개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기소한 거는 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점을 둬야 될 게 이제 외환죄에 대한 조사. 예. 이거는 왜냐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진술들이 너무 증거가 명확한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사하려는 제스처는 충분히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는 특검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외환죄 완전 집중해야죠. 외환죄 드론 사령관 뭐 구속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건 좀 눈에 띄었던 게 통일교도 압수색을 했고요. 좀 다른 특검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와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 또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 자택 압수색을 했습니다. 저 특검 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면 저는 지난주에 예.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게 목요일 날 이게 다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김장환 목사 이름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설사 그렇다고 한들 압수색할 거라고는 저는 아니죠. 예. 나온 것도 그런데 압수수색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통일교 압수수색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네. 일이고 순복음교회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권성동 또 이철규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돌아가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 이번에 특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요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카르텔만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뭐 또 경찰 또는 뭐 사법 카르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이른바 재벌들의 카르텔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카르텔인데 더 눈에 안 보이는 언더 카르텔이 있었던 언더 거 카르텔. 카르텔. 예.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언더 카르텔이 저도 지난주에 이게 뭐냐 하면은 종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언론이 상당히 예.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다 말하자면 비합리성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게 지금 이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언더 카르텔까지 그야말로 이노 카르텔을 이걸 건드릴 수 있는 네. 특검이라니 놀라웠습니다. 놀라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괜찮을까? 놀라웠어요. 괜찮을까? 근데 뭐 확인도 안 되는데 압수색하는 아니요, 건 그러니까 아닐 것 이거는요. 같은데요. 왜냐하면 예. 당연히 김장한 목사나 이영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전화를 한 기록들이 주변에 진술이 있겠죠. 있었을 있겠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압수수색까지 한 거 보면은 뭐가 오갔다는 그렇죠. 것도 있는 겁니다. 그 국민의힘은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자기들은 저기 하면 정치 탄압 지금 예. 내란에 조사 안 하면 어떡할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더군다나 저는 예. 좋은 게 뭐냐면은 최상병 구명 로비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그냥 놔둡니까? 놔둘 수 없죠. 여기서는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어떻게 여태까지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는 사실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영부인한테 전화 받고 네. 그리고 나도 뭐 전화 하나 넣어주지 이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범죄죠. 예. 그리고 그게 사회를 젖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번에 제대로 건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국민의힘의 이거 찐윤이라 불렸던 이철규라든지 권성동이 이영훈 목사, 김장한 목사 관련해서 이 로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언더 찐윤이라는 사람들이 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앞에 허수아비 세워놓고 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해먹는 거예요.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은 뭐 확인 거기까지 더 다 해봐야 들어온 게 됩니다. 더 해봐야지만 확인 더 해봐야 그거 됩니다. 왜냐면 근데 사실은 카르텔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꼭두각시가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도 거기에 하나의 꼭두각시로서 놀아놨던 것이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는 있겠네요.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끔찍합니다. 이게 특검이
특검이니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반적인 이게요. 검찰이나 수사기관이면 그러면 어려웠지 않을까요? 당장 대통령한테 가시오. 예. 당장 법무부 장관 뭐 하는 거냐. 음. 수사 지휘해라. 네. 네가 수사 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고 당장 나오지만 특검은 취해복권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아니, 취해복권이라는 말은 안 뭐 되지만 하여튼 나도 그 법에 따라서 그냥 하는 안에서.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법무부 장관 지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그 특검이 하는 거예요. 특검이 그냥. 하는 거니까. 저는 근데 이번에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또 하나 솔직히 통일교 압수수색에서도 거기도 비밀의 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궁인가요? 아니 어떤 뭐 궁이에요? 몇십억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통일교가 캄보디아 네. 사업에서도 거기서 뭐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 YTN YTN 뭐 먹으려고 인수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있었고요. 인수하는데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물 먹었지만 예. 이런 거에 끊임없이 왜냐하면 종교 파워라는 게 우선은 돈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가장 파워풀한 로비 집단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종교라는 이름 하에 일종의 가드를 보호막을 쉴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돈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근데 거기에 놀아나는 게 바로 국힘이다. 아, 국민의힘이 지금 그 한중간에 있어요. 그걸 막 비호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당의 의원들이 연루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쩝니까, 제가 저래서? 이거는요 완전히 지금 정치 저기 네. 하고 요새 최근에 굉장히 유행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아시죠? K-팝 네네네. 이먼 헌터스라는 네네네. 영화. 예. 거기에 보면은 팬덤을 가지고 팬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선한 팬덤과 그 다음에 저승사자의 네. 이 귀마의 저기가 이게 예. 서로 팬덤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는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팬덤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거를 자기가 먹어보려고 인간의 예. 영혼을. 그러니까 저는요 딱 국힘을 보면은 지금 그렇게 보여요. 여기는 정말 이 악한 기운에 의해서 끊임없이 먹히는 위험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거기서 따진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한테도 먹혔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이요? 왜냐하면 명태균과 김종인 그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말하자면 그거를 하나 먹고 나면은 자기네들의 기운을 뭔가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선한 건 아니었죠. 근데 그러다가 거기로 저기 악의 기운으로 가고 나니까 누구한테 먹혔습니까? 윤석열한테 먹힌 거죠. 이해가 됩니다. 완전히 귀마 아니에요? 예. 귀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데 네. 이제는 누가 먹으려고 그러냐? 이제는 전환기를 통해서 먹으려고 네, 그러는 거 전환기 아니에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이게 뭐냐면 네. 이게 말하자면 현대의 이 뭐냐면 정치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퍼플리즘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쪽수 아닙니까? 쪽수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바로 전환길이 또 그거를 새로운 귀마로 나타나가지고 하려고 예. 있다.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누가 국민의힘. 사자 보이스 아니야? 네. 저 전환길이는. 특검 얘기 조금 더 정말 해보면요. 끔찍합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 이제 외환죄 같은 걸 좀 찾아내야 되고 네. 그것에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 김용대 사령관 드론 작전 사령관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해버렸어요. 네. 이것도 좀 아니 그거는 예. 뭐 가든간에 그 무슨 컴퓨터에서 무슨 예, 유서가 허위 나왔다는 공문서 거, 작성하고 근데 그랬다는 이거는요. 예. 왜 이번에 그것도 내란 특검이 아니라 네. 저쪽 특검에서 나온 건데 최혜병 특검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네. 그 안에서 대통령의 지시로 이 임성근이를 구해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내부에 공문서로 있었다는 문건이 게 있었어요. 문건이 다 있었다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속인 겁니까? 특사령 도대체. 문건으로 다 있었다고. 그런데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론 사령관은 지금 자기네들은 절대 그게 아니다. 네. 자기네들은 국방부 장관의 김영현에 의해서 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거짓말이죠, 지금 있어요? 보면. 다 거짓말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전화를 걸었는지 비화폰으로 뭘 했는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도 해야죠. 뭐 체포돼서 지금 구속된다 그러면 또 말이 또 바뀔 가능성도 있겠네. 지금까지는 부인하고 있지만 네.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뭐 증거들이 계속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서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을 거예요. 근데 외환죄에 관련된다 그럴 것 네. 같으면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한 거냐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는 거에 따라 상당히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상당히 진술이 바뀔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전 대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람 김건희 특검에 오늘 소환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주가 조작, 그리고 최병 사건도 관련이 돼 있고 삼부 관련,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김건희 특검도 가야 되지만 나중에 최병 특검 조사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네. 만약에 딴소리 하거나 하면 오늘 구속이나 체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단소리 할 거고요. 예. 뭐 저는 저기 바로 체포영장 바로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올 것이다. 드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하나가 김예성 이른바 집사계 집사계 그 사람도 예. 확보를 못했다. 신병 확보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예. 지금 이종호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김여성보다는 낮은 급인 것 같아요. 좀 이제 집사 중에서 집사의 또 밑에 있는 집사 중에 밑에 집사다. 밑에 있는 예. 약간 설레발 치고 다니는 네. 뭐 예. 이런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관련되는 것들을 증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더군다나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 걸려 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은. 다 그러니까 걸려 있어요. 돈에 관련돼서 예. 된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주의성이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맞아요. 그 멋쟁이 해병부터 문자 다 보내버리고. 문자 다 보내고 이러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뭐 상당히 좋은 뭐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수사기관 본인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지켜보기로 합니다. 자, 오늘 조사 받으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보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윤석열 이제는 전환길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환길이 토론회 국민의힘 뭐 의원 주최한 토론회 나와서 얘기도 하고 급기야는 내가 입당을 했다 한 달 전에 얘기를 하고 내가 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되고 뭐가 된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랬습니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당대표 나간다. 본인이 하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이런 것을 허용하는 네. 국힘이 얼마나 허약하고 취약한 됩니까? 네. 근데 거기에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나경원 뭐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네. 이철규 나와서 얘기하고 또 송원석 새 비대위원장까지 가가지고서 인사하고 그러니 왜 안 먹히려고 들겠어요. 그러니 거기서 10만 얘기를 자꾸 저는 정말 이건 모욕이에요. 10만 양병설에 대한 예. 모욕이에요. 네. 이건 완전히 뭐 근데 실제적으로 예. 지금 국힘이 50만 당원인데 그 중에 한 10만 정도는 극우 아스파트의 극우 개신교 쪽에 당원들이 상당히 잠식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10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20%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대로 선거에 투표를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슬슬 모든 당대표 후보들이 나서고 있는데 아니 김문수 후보가 전환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고 있다는 건 뭐냐면 얘기했어요. 바로 그거 먹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세요. 난 정말 끔찍한 지난주에 너무 끔찍한 게 네. 아니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정광훈의 아스파트 개신교 거기다가 신천지 통일교 이제는 무슨 아마테라스 신까지 건진법사 일본이요. 뭐 예. 아니 이건 모든 종교들이 다 국힘이 왜냐하면 이건 국힘이 취약하니까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내가 쪽수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부모님께서 이거 먹으려고 온다고 보는 거죠. 저는 먹으려고 온다고 종교든 무속이든 그럼요. 먹으러 들어온다.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워낙 기득권들이 있거니와 예. 거기서 있으면은 아니 뭐 하다못해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몇 자리들은 자기네들 확보할 수 있고 특히 구의원이나 지방시 의회 의원들 그게 다 또 이권하고 관련이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총선에도 개입하고 저는 먹으려고 들어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김문수도 이거 막아야 됩니다. 국힘에서. 전환길 찬성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작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의총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좀 해결책이 나올까요? 의총에서? 글쎄 윤희숙이
위원장이 그래서 네. 기백 있게 얘기는 했는데 뭐 실천할 수 있는 아무 권위도 없고 네. 그리고 힘이 없잖아요. 누가 이거를 누가 해줍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당원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윤희숙에 대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상대편에 대해서 뭔가 뭐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최고위에서 저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저는 이게 뭐 저는 정치적으로 전략이 없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일 저기 한 게 거기 왜 송원석만까지만 나와요? 왜 투고는 얘기를 못 하죠? 아, 예. 말이 되는 거예요? 쌍권, 네. 왜 쌍권을 갖다가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윤희숙은 또 쌍권한테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많은 국민의 쪽에서는 사실은 쌍권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클 겁니다. 네네네네. 근데 왜 그거는 건드리지 못하죠?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이 지금 바뀌기는 좀 지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 용기를 깨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깨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른바 면역력이나 또 이 투지력이나 투쟁력들이 없는 사람이라 가지고 지금 한동훈도 입만 그냥 조금 저기 하고 있는 저거 하고 있는데 예. 누가 이걸 깨고 나올 수 깨고 있나요? 나올 수가 없다. 깨고 나올 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이거 먹혀버려. 아니 뭐냐면 지금 여기서 김문수 지금으로 봐서는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높아 않습니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가 된다라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저는 먹겠다고 생각이 전환길 들거든요. 유에 그럼요. 극우에 뭐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뭐 지금 일부 의견은 안철수가 신당을 또 준비한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안철수가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안철수가 민주당 먹으려고 들어왔던 사람이지. 네. 못 먹었잖아. 먹었어요. 능력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세력에 먹히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말 이 팬들의 이 권리 당원들의 의지와 이 민주주의적인 정신이 워낙 그렇죠. 강해서 예. 근데 국힘은 바로 그런 데서 먹힐 가능성이 있어서 누군가 깨고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경선하고 있는데 네. 박찬대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모양새. 네. 정청래 후보가 충청하고 영남에서 많이 좀 이기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뭐 많이 남아 있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용한 전당대회에서는 이미 말하자면은 예. 인기를 확보한 사람이 더 유리하죠.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그럼 예. 박찬대 후보는 훨씬 더 치고 나와야 되는데 박찬대 후보가 너무 신사적으로 나오니까 네. 신사적으로만 나오면 꽤 안 되는 저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수해 복구 때문에 전당대회를 잠깐 유보하고 네. 조금 뒤로 미루자 하는 거를 지금 지도부에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미가 너무 없어요. 이런 분위기로면 뭐 정청래 후보 분위기로 계속 쭉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차이가 물론 나서. 수도권과 서울이 훨씬 더 저기 권리다운 비율 수도 같은 많기 게, 때문에 예.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여론조사나 또 대의원 선거가 있지만 거기서는 지금 비등비등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권리당원의 생각이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죠. 저는 박찬대 후보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해야 된다. 그래야 네. 바뀔 수 있다 이 네, 말씀이네요. 네. 자 그리고 인사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질문 드려보면 이진수 강선우 두 후보자 문제가 됐는데 이진수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뒷이야기를 네. 뒷이야기가 나오질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짐작을 해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두 후보한테 다 아마 잦은 사퇴를 권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아마 두 후보가 다 거절을 거절을 하니까. 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명 임명 철회로, 철회를 예. 지명 철회를 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한테는 아직 기회를 주자라는 생각인데 이게요. 저는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교육부 장관으로서 어떤 장관보다도 이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사람인데 자질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뭐 교육관에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나이스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나이스를 모르고 있어요. 나이스를 제대로 얘기 못하는 교육부 총리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강선우 지금 후보에 대해서는 아마 그대로 임명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예. 저는 후폭풍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내에서도 있을 거고 국회 안에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대중적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령 후보로서나 아니면은 또 저 대통령실에서 어떤 저기로 나올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봤는데 그 잘 저게 왜냐하면 강선우 저 후보 경우에는 네. 사실은 명확한 의혹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진술이 엇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게 사실 명확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이런 거는 말하자면 정말 재판에 간다. 그러면 명확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서로 간에 보호해주고 이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후폭풍이 거세질 수도 있어서 저도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네.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인사는 다 하나만 더 예. 강준욱. 그 얘기 좀 질문드리고 저는요. 싶은데 이 비서관을 이제 국민통합 비서관인데 이 사람이 이게 과연 인사로 적절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어저께 밤에 알았어요. 네. 어저께 밤에 한겨레 나오고 책 난 다음에 얘기, 어저께 저기 예.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 강준욱. 사람은요. 이거 경청 통합 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고 자기 생각이 어디에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계엄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른바 통합이라고 하는 거를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되는 사람 본인 자신이 이렇게 계엄을 편들던 사람이고 근데 그걸 그다음에- 확인이 안 됐나요? 이런 사람이 아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예.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누가 추천했느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는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쪽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란 책에 말이죠. 이번 3월달에 썼던 책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래야죠. 자기가 안 맞잖아. 그럼 안 한다고 해야지. 안 넙죽한다고 왜 합니까? 그러니까 책을 써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의해서 내부에서 휘둘린다. 왜냐하면 답답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 가령 바깥에다가 네. 자문위원회나 위원 앉혀가지고 예. 바깥에서 자기 얘기하는 거 들어라.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건 할수 거예요. 있죠. 근데 어떻게 국정의 한 가운데서 국민경청 통합 비서관으로 앉힐 수가 있어야 돼. 이건 당장 저는 인사를 조치를 바로 취해야 잡아야 된다. 돼요. 조치 취하고요. 저는 당연히 내부에 인사 시스템에서도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은 저는 저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진숙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왜 이진숙 경우에도 아마 당시에 여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충정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저기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면서 문제가 되면은 저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치를 이런 취해야 된다. 부분에서 인사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말 이게 잘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진짜로. 이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저기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께서는 별로 안 흔들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솔직히 비서관 같은 거에는 밑에서 모르실 어떻게 것 될지 같아요. 모르실 쫓겨날 것 수 같아요.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대통령께서 기강을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잡아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